이미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선거 전에 앞서서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면서 다만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전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선거와 연관시켜서 정치 이슈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경제 과실을 바이든이 가져갈까 비판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전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이면 틀림이 없는데 총기 피격이란 위기를 넘기면서 트럼프 말의 무게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연준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이 이 트럼프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과거 2018년 연준 의장으로 파월을 발탁한 사람 역시 바로 트럼프였죠. 하지만 임기 내내 두 사람은 적잖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당시 금리 인하 행보가 너무 느리고 또 너무 적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나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나는 이것을 다 마칠 생각이다. 연준은 정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경제와 또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트럼프의 발언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오히려 대선 이후 자신의 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셈이죠.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달러의 화폐 가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달러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해가 되고 또 오히려 경쟁국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인데요. 미 제조업의 부흥 그리고 무역 적자 완화라는 목표에 따라서죠. 따라서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기에 그랬듯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화 약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오늘 밤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거듭 강조해 왔었는데 최근의 경기 지표 어떻게 판단할지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 내용 중에 이제 다소 엉뚱한 내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제이미 다이먼의 재무장관설은 사실 오래전부터 때가 되면 항상 부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이먼 회장은 지난해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부상했을 당시 이 전시 상황실을 진두지휘하는 등 미 경제 위기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또 최근에 자신의 은퇴 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걸을지도 관심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맡았던 스티븐 무누신도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월가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무누신 재무장관이 볼커로를 완화하면서 미 금융주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이미 다이먼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월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 셈이 됐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트럼프가 다이먼을 이제 과대평가된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수개월 만에 존경한다며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회장의 스탠스도 바뀔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될 경우 이 상당한 벽의 정책
기조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좀 손발을 맞춰 왔는데 네. 우리 기업들에게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오늘 언급된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전부를 가져가서 그들은 매우 부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TSMC 등에 지급한 지원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세금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IRA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IRA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을 뿐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차 전지 공장을 대거 건설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 에너지 정책으로 넘어가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좀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화석 연료들이겠죠.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낮추고 관세 장벽은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는데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강조하기도 했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인 10%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